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선급 친환경 선박해양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송강현입니다. 최근 해운업계의 탈탄소 문제는 선사에게는 생존의 문제이고 조선업계에는 오랜 불황의 터널을 뚫고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으로 다가오고 있고, 우리 부산과 같은 항만에게 있어서는 동부가 물류 중심이 될 수 있을지 판가름하는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탈탄소를 달성하기 위한 사실 유일무이한 방법은 기존의 선박연료를 친환경 대체연료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발표에서는 친환경 대체연료가 무엇인지, 얼마나 또 중요한지, 그리고 대체연료에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미래에 우리 회사업계가 이 친환경 대체연료의 전환을 위해서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순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국제해사기구 IMO에서 역사적인 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2050년까지 해운업계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제로로 하겠다는 결정인데요. 2005년 전에 2018년에 이미 온실가스를 2050년까지 5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100%로 바뀌었는데요. 그 영향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기존 목표에 따르면은 오일이 15%, LNG가 30%, 나머지가 탈탄소 연료입니다. 자, 그것이 이번에 목표가 수정이 되면서 오일은 찾아볼 수가 없고 LNG 5%, 나머지가 거의 그 무탄소 연료로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IMO에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두 가지 강력한 규제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CII고 두 번째는 탄소세입니다. 탄소세는 해운업계가 배출하는 탄소에 세금을 물리겠다라는 것이고요. 이 CII는 카본 인텐시티 인덱스라고 합니다. 이 수식을 보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1톤의 화물을 1마일 옮길 때 배출하는 이 CO2 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CI가 낮을수록 이제 그 성능이 좋은 이제 선박이고요. 이 표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좋은 선박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선사입니다. 이 선사의 이 CII 그 인덱스를 보면 보통 CII는 A, B, C, D, E 등급으로 선박의 랭킹을 매깁니다. A, B는 좋은데 D는 좀 안 좋은 배고요. 이 해운회사의 그 선박의 랭킹을 보면 대부분 A하고 B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2027년이 되면은 대부분 선박이 또 D하고 E로 이렇게 그 랭킹이 매겨집니다. 이것은 이 탈탄소 문제는 그 하나의 선사,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해운의 문제라는 말을 의미하고요. 이 아래 이 도표를 보시면은 C, D, E 등급을 랭킹의 선박이 무려 70%에 해당합니다. 이 CII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강화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 C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조치가 없으면은 D등급, E등급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현재의 70%의 이 선박은 지금 당장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선박들이 결국에는 대체연료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이 조선소에게는 굉장히 큰 이제 성장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습니다. EU는 지금 IMO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 규제를 채택을 했습니다. 보통 3년 정도 앞서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굉장히 많은 그 복잡한 도표가 있는데 이 규정들이 지금 선박이 만족시켜야 될 국제 규제입니다. 뭐 워낙 그 종류도 많지만은 이해하기도 사실 굉장히 힘들고요. 보통 퓨얼 이오 마리타임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제 자체가 800페이지가 넘고요. 여러 가지 부속서가 있습니다. 정부 규제뿐만 아니라 사실 민간 규제가 굉장히 또 그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포세이돈 프린시플 같은 경우에는 회사 금융에서 더 이상 그 CO2를 많이 내뿜는 선박에는 론을 주지 않겠다, 또는 굉장히 고리로 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보험업계에서도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많은 이제 화주들이 또 자체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코제브, 뭐 이케아나 아마존과 같은 국제적인 기업들이 참여하는 화주인데,
이쪽에서 선언하는 것은 무려 2040년까지 본인의 화물을 100% 무탄소 연료에만 운반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 규제 같은 경우에는 선사한테 일거리를 주는 이 화주의 규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의 규제보다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연료에 대한 설명을 제가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 망고가 있는데 하나는 500원이고 하나는 1,000원입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 500원짜리 이 망고를 살 텐데요. 근데 여기에 꼬리표가 없습니다. 이 500원짜리는 화석 연료로 운반을 한 거고 이 1,000원짜리는 친환경 연료로 운반을 한 겁니다. IMO가 원하는 탈탄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화석 연료로 이 운반하는 망고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규제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IMO, EU, 또 미국 또는 이제 방금 얘기했던 어떤 금융, 보험 또는 화주들의 이러한 제재를 통해서 결국에는 화석 연료로 운반하는 이런 화물들이 친환경 연료를 운반하는 화물보다 경제성이 안 좋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강제로 이런 친환경 연료로 전환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대체 연료라고 할 때 그럼 친환경 대체 연료란 무엇이냐? 사실 그림에서 보듯이 이게 선박의 엔진입니다. 사람의 크기로 비교를 하면 굉장히 큰 엔진인데 선박에 쓰이는 굉장히 작은 엔진이고요. 초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층 높이의 이런 엔진을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이런 엔진의 특성이 어떠한 연료도 태울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의 이 선박들이 이런 헤비 퓨얼 오일, 중유를 사용합니다. 이 중유는 연료 정제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에 추출되는 연료인데 굉장히 저렴하고 오염물질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환경 대체 연료라는 것은 이 헤비 퓨얼 오일, 이 중유에서 저탄소, 무탄소 연료, 바이오, LNG,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와 같은 이런 친환경 연료로 대체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친환경 대체 연료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환경 규제는 녹스, 속스, 블랙카본, 그름 이런 것들인데요. 굉장히 이제 국지적인 이런 환경 규제인데 반해서 GHG 규제는 전 지구적인 규제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환경 물질은 우리 지역에서만 배출을 안 하면 되는 이런 규제가 된다고 그러면 GHG 규제는 지구 어디에서든 발생을 하면 그것이 전 지구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GHG 규제는 훨씬 더 큰 어떤 글로벌한 이런 규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 연료 중에 첫 번째로 이제 살펴볼 것이 바이오 연료입니다. 현재 해운에서 사용되는 연료는 3억 톤 약간 상회를 하는데 현존선의 톤수로 치면 90%, 척수로 치면 95%가 여전히 이 헤비 퓨얼 오일, 중유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LNG나 메탄올 같은 이런 저탄소 연료로 바꿔야 되는데 이런 리트로핏 비용이 사실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고 그 다음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비즈니스 로스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연료가 사실상 이 현존하는 이 선박의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 퓨얼의 가장 큰 장점은 성분은 이런 중유와 거의 비슷하지만 드랍인 퓨얼, 기존의 연료를 전혀 교체하지 않고 이렇게 일부 블렌딩해서 섞어서 사용하는 장점이 있고요. 카본 뉴트럴입니다. 카본 뉴트럴이라는 말은 이 식물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나중에 선박으로 태우면 다시 공기 중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선박이 여전히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지만은 전 지구적으로는 사실 카본 중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굉장히 이제 비싸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기존 연료에 비해서 3배 정도 비쌉니다. 그런데 이 환경 규제는 점차 이렇게 강화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10%, 20%, 30% 이렇게 이 혼합 비율을 점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사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이오 연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는데요. 1세대에는 뭐 팜유라든지 곡물을 통해서 생산하는 바이오 연료고요. 이 경우에는 식량 자원과 같이 경쟁을 또 해야 되고, 그 생산자들이 산림을 해치고 이 팜 농장을 건설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IMO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2세대 연료는 보통 폐기물 또는 used cooking oil 이런 걸 가지고 생산하는 연료고, 2세대 연료가 현재 바이오 연료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3세대는 해양 조류를 이용해서 대량으로 이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연료고요. 이 부분은 현재 R&D 단계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그 바이오 연료의 원자재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 따라서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한 바이오 연료를 필요로 하는 산업이 선박뿐만 아니라 자동차 그리고 그 항공업계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쟁으로 인해서 이제 불안정한 가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또 긍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런 3세대 바이오 연료 대량으로 생산할 가능성이 또 있고, 최근에 이 바이오 연료의 생산량이 급격하게 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얘기할 그 대체 연료는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는 화학기호가 NH3고요. 이 자체 내에 그 탄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탄소 연료로 향후에 선박 연료로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엔진 자체가 현재 개발이 안 됐습니다. 국내에는 현대, STX 등에서 암모니아 엔진을 2024년, 2025년 정도에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고, 2026년이 되면은 이 암모니아 추진선이 본격적으로 발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굉장히 이게 인체에 암모니아가 해롭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ppm 단위의 암모니아가 노출이 돼도 이 선원들한테 굉장히 큰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사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향후에 극복해야 될 이제 그런 이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LNG입니다. LNG는 여전히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좋은 연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 그 연료 대비 25%의 GHG를 감축을 할 수 있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25% 이상의 GHG를 감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바이오 LNG 또는 합성 LNG를 섞어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메탄올입니다. 메탄올 최근에 머스크 또는 HMM에서 특히 컨테이너에 많이 발주를 하고 있는데, 메탄올은 굉장히 사용하기 편하고, 그다음 엔진이 이미 다 개발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메탄올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숙제이고요. 이런 부분은 선사들끼리 어떤 그 퓨얼 서플라이어에 우리가 대량의 이런 그 메탄올을 사용할 테니 생산 설비를 늘려달라, 이런 어떤 선사 간의 공동의 어떤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LMMC에서 보여주는 이 대체 연료의 가격 예상입니다. 보시면은 기존의 연료에 비해서 3배, 4배 정도 이제 비싸게 되는데요. 긍정적인 측면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결국에 대량 생산이 되면서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존 화석연료에 비해서 비싼데요. 이런 부분은 탄소세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런 대체 연료가 경제성이 확보할 수 있도록 될 예정입니다. 선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대체 연료 중에 어떤 연료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경제성 분석을 했습니다. 보면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은 보통 연료의 3배 정도 되는 이 탄소세를 부과를 해야 되고, 이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은 연료 가격은 비싼데 탄소세는 굉장히 이제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희 분석 결과는 이런 친환경 대체 연료가 충분히 향후에 경제성이 있다라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녹색 해운 항로입니다. 대체 연료가 있다고 해도 항만에서 이런 대체 연료를 공급할 수 없으면은 운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1년 클라이드뱅크 선언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녹색 해운 항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미 간, 한호주 간, 한유럽 간 이런 그 녹색 해운 항로를 정부 주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미래에는 이런 수소 추진, 원자력 추진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원자력 추진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탄소세가 워낙 그 비용이 늘다 보니까 이런 원자력 추진까지 현재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대체연료뿐만 아니라 이 산소 포집 장치라든지 또는 에너지를 최대한 절감하기 위한 이런 풍력 추진 또는 이런 에너지 여러 가지 에너지 절감 장치들이 연구가 되고 있고 또 선사들이 설치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IMO, EU, 또 미국, 또 민간 규제로 인해서 화석 연료에서 저탄소에서 무탄소 연료 등 이 친환경 대체 연료는 반드시 전환이 필요합니다. 인더스트리가 준비가 돼 있든 돼 있지 않든 전 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망설이거나 규제가 완화될거나 이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체 연료 선택 시 가장 또 중요한 요소는 GHG를 얼마나 연료가 저감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안정적인 가격으로 공급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항만에서 벙커링이 충분히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고, 사실 정답은 없다. 그 선박의 특성마다 선택할 수 있는 대체 연료, 최적의 대체 연료가 다 다르다는 부분이고요. 결국에 기존 연료에서 바이오, LNG, 메탄올, 그리고 최종적으로 무탄소 연료인 암모니아, 수소로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친환경 연료의 전환은 사실 선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또 연료 공급자, 항만, 정부, 그리고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런 협조를 통해서 우리 국내 선사는 어떤 최적의 어떤 선택을 하고, 우리 항만도 이런 그 대체 연료를 벙커링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를 잘 확충을 하고, 우리 조선도 또 중국과의 경쟁이라는 숙제가 있지만 이런 부분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우리 조선소도 잘 극복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친환경 대체 연료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